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또 혹시 아까 그 내시경 사진도 준비가 있으시죠? 그거랑 비슷한 케이스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 보시면서 네, 제가 수술했던 얼마 안 된 환자였어요. 5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분은 히스토리가 과거력이 10년 전부터 이게 기침하거나 재채기하거나, 그러니까 복압이 올라갈 때 그런 행위를 할 때 소변이 이렇게 수시로 새는 증상인데 너무 심하셔서 하루에 패드를 8개까지도 그렇게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삶의 퀄리티가, 라이프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을 좀 이것저것 드시고 하셨는데도 효과가 없어서 이제 수술까지 생각하시고 권유받고 내원하셨던 분이고요. 이제 수술 전에 이것저것 검사해서 다른 거에는 큰 문제 없는 거는 확인했고 이제 요역동학 검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요역동학 검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방광에다가 물을 천천히 채우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자 아랫배 힘 줘보세요, 기침해보세요 하면서 새는 게 있는지를 봤는데, 소변이 한 80에서 100cc 찼을 때부터 기침하고 힘을 주니까 소변이 조금씩 주룩주룩 새는 걸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VLPP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치가 66이 나오셨고, 복압성 요실금이 실시간으로 제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고, 그래서 바로 환자분한테 요거는 수술에 적응증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TOT 수술, 슬링 수술을 좀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라서 선뜻 잘 수술하시겠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이 검사가 지금 압력이 체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뭐 그래프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방광 압력이랑 복압이랑 이제 방광 배뇨근압이랑 이런 거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수술은 잘 끝났고 이제 수술 직후에 이제 내시경을 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OT 같은 경우에는 방광 천공이나 이런 방광을 뚫는 부작용이 덜한 수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시경으로 방광이 이렇게 이상 없고 괜찮다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작용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너무 많이 쪼일 경우에 소변을 오히려 못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없는지 수술 후에 요속 검사도 했는데 잘 보시고 잔뇨도 거의 없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수술 후에 너무 좋아하셨어요. 수술 후에 소변이 진짜 하나도 안 새서 사는 게 달라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이게 복압성 요실금 인자만 확실한 거라면은 이 슬링 수술만큼 정말 효과가 좋은 게 없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거든요, 효과가. 아까 말씀드린 절박성 요실금이나 이런 게 아닌 거가 확실하고, 이 복압성 요실금이 인자가 있는 게 확실한 분들이면은 그만큼 슬링 수술이 엄청 드라마틱하고 좋은 효과를 보이는 수술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요실금이 사실 그냥 뭐 나이 들면 생기는 거지. 사실 남자분들도 뭐 밤에 깨고 소변 약하고 나이 들면 저희가 몸소 느끼지만은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시려고 하고 확인하시려고 하고 진료를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동네에 있는 비뇨의학과 선생님 만나시면은 얼마든지 금방금방 진단되고 또 치료도 이렇게 진짜 삶이 달라지고 너무 좋으실 거예요. 너무 좋으실 것 같아 진짜. 네. 매일 여기 밑에가 젖어 있거나 뭐 모임 같은 거에서도 얘기 나누거나 아니면 묻다가 실수를 하는 것 때문에도 되게 막 걱정을 하시고 생활도 제대로 안 되시는 상태에서 이렇게 좋아지면은 정말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환자분들 뵐 때도 그렇고 이렇게 잘 되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신 경우도 있죠. 그렇죠. 네. 원장님에서 합병증 생긴 적은 없었잖아요. 제가 케이스도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음.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제 그 외부에서 수술을 하고 와서 합병증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은 있었어요. 좀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 이 다음 케이스는 제가 수술을 했던 케이스는 아니고 그 60세 여자 환자분이세요. 4년 전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복압성 요실금 진단하에 그분은 TVT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TOT랑 좀 다른데 그거 TVT 슬링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으신데, 그 후에 이상하게 수술하고 나서 직후부터 계속 뭔가 소변이 막 자극되고 검사해보면 염증도 있고 약 먹으면 그때뿐이고 또 재발하고 그리고 뭔가 요도 끝도 되게 자극되고 아프고 막 소변도 되게 자주 마렵고 급하게 마렵고 이런 증상이 오히려 더 생긴 거예요. 새는 건 좀 덜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증상 때문에 너무 불편하셔서 오셨던 분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방광염인가 아니면 뭐 그런 것 때문인지 우선은 초음파를 먼저 방광을 봤는데,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방광목, 그러니까 그 요도와 방광 그 연결 부위 그 출구죠.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뭔가 이렇게 하얗게 이게 결석은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있어서는 안 될 약간 음영이 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거는 내시경을 좀 한번 봐야겠다 환자분은 설득해서 당연히 그 내시경을 추후에 봤죠. 근데 내시경을 보니까 요 방광목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그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보시면은 방광 점막이라고 하죠. 방광의 이 점막 밑으로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온 이 외부 물질,
그러니까 슬링 수술할 때 썼던 그 메쉬겠죠. 메쉬. 그 테이프가 저렇게 방광목을 뚫고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저게 범인이었던 거죠. 저게 계속 환자분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고 CT에서도 왼쪽이 이렇게 방광 점막까지 밑까지 이렇게 돌출되어서 왔던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고 해주는 수술을 하셨고 그 이후에 요실금도 좀 사라지고 부작용도 적었고 다 제거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방광에 그렇게 돌출돼 있는 부분이랑 그런 것만 해결을 해주고 해서 이제 그분은 말끔하게 잘 해결이 되었던 분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환자분도 감사해하셨고 메쉬 전체를 다 제거하고 다 제거하는 거는 좀 조금 어렵고 그래서 그 좀 돌출돼 있는 부분만 잘 조금 해결했던 그런 케이스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여튼 요실금을 해결해 드리기도 하지만 요실금 수술 때문에 생긴 부작용도 얼마든지 또 해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제 왼쪽에 있습니다. 부담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무튼 사실은 이제 저희가 쭉 진단부터 증상, 검사, 수술 다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내가 그럼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약물 치료로도 좋아질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거든요. 요 두 가지 가장 크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주로 복합성이고 심할 경우인데 이 복합성이랑 다시 절박성 내가 그냥 나는 이쪽이 더 맞구나 집에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증상을 좀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은 소변이 안 마려운데도 세면 복합성일 가능성이 높고 마려워서 세면 절박성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혼합성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만 판단할 수는 물론 그게 이제 큰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수술이 언제 어떻게 새는지를 환자한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문진을 하고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복합성 장구는 사실 소변이 마렵다 하더라도 기침하거나 그럴 때 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마렵지 않아서 새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혼합된 양상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환자와의 문진 그리고 증상 점수표 설문지죠. 그리고 이제 배뇨 일기는 물론이고 소변 검사 그리고 요역동학 검사 같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떨 때 새는지를 확인하고 플랜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사실 제가 뵙는 요실금 환자분들도 사실은 어떤 뭐 광고나 이런 거를 보고 오시는 것보다도 주로 입소문으로 좀 오시는 것 같아요. 동네에서 아니 아파트 단지 뭐 옆동 무슨 모임에서 만나서 그쪽 갔더니 약 먹고 이렇게 좋아졌다. 그러니까 뭐 수술까지 안 가더라도 사실 복합성도 얼마든지 골반 적응 강화 운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약물 치료로도 좋아질 수 있고요. 절박성은 뭐 더더욱 그렇고요. 요실금을 단순히 그냥 내가 나이 들어서 그냥 방치하고 지켜보진 않죠. 방치하고 그냥 고생하시는 그런 질환이 아니고 비뇨의학과 선생님들 만나 뵙고 또 진료 보시고 약만 먹어도 치료될 수 있는 요실금 정도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꼭 수술을 해야 되는가? 마취도 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겁먹지 마시고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것도 정말 삶의 질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그렇죠. 정말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남성에서 생기는 요실금도 있잖아요. 뭐 전립선 암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요실금.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수술 말고도 가끔 보면은 정말 드물지만은 염증성 질환이 너무 심해서 뭐 전립선염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방광에 정말 돌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너무 자극이 되는데 소변이 찔끔찔끔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원인이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얼마든지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나이나 이런 것에 치부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삶의 질이 좋아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실금은 이 정도까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저 한마디만 해요? 말씀하시죠. 수술이라고 해서 되게 겁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뭐 수술이라고 해서 이게 막 째고 어디를 째고 막 회복도 길고 막 계속 꼼짝없이 수술에 누워 있어야 되고 이런 거 그런 걸 되게 걱정하셔가지고 수술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슬링 수술이라는 거 되게 간단한 수술입니다. 이거 빨리 하면은 한 15분이면 끝나요. 15분에서 30분이면 다 끝나는 수술이고요.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도 불편감이나 이런 걸 많이 호소하는 수술이 아니에요. 간단하고 그래서 이 수술이라는 거에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말고 지금 요실금 환자분이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받으시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영어 발음이나 다시 영어 발음만큼 수술 실력이 뛰어나다는 다시 앞으로 돌려서 발음 들어보시면 이분이 이 정도 실력이구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저희는 다른 주제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